다음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로 크리에이터 되기. 사실 이제 지금 세대는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한 세대라 그래요. 더 이상 요즘 애들은 네이버, 저 옛날처럼 네이버 지식이네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고 유튜브에 바로 물어보거든요. 지식을 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습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가 정말 저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특수교육대사 학생들도 사실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뭐랄까요? 보통 일반 학생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즐기는 거는 일반 학생들만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미디어 윤리 같은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일반화가 부족한 편입니다. 선생님이 말해주고 그때그때 말하는 걸 알지만은 상황이 바뀌면 또 적용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또 화두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어쨌든 촬영과 이런 영상 편집 이런 활동들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미디어 윤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영상과 정보를 이해하면서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봤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입니다.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영상을 어, 어, 이런 특히 민주주의 쪽으로 접근을 해서요. 민주주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인문학은 이런 내용을 적용하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 이걸 2차시 동안 이런 내용을 진행한다. 이렇게 한번 재구성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진행한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수업을 한 2차시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한번 어떤 수업이 양상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만들기. 선거 의미와 투표 종합. 시전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반 학생들이 온라인 기간이라 아이들이 많이 학교 안 와서 힘들었는데요. 자,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투표와 선거에 관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 만든 거는 파워포인트였고요. 지역의 일은 지역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주민자치 동네 사람들이 동네 주인으로서 동네 문제. 선거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결정. 자, 보시면은 되게 말이 매끄럽지 못하죠. 사실 글씨체도 이렇게 좀 여기랑 많이 다르고요. 사실 여기 썼던 모든 이미 자료는 이전에 수업 때 썼던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자료들과 이미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면은 애들이 입력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본처럼 저와 함께 만들고 해서 애들이 녹음을 하고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저는 방법과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녹음이란 거랑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들을 타이핑하는 걸 모두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사전에 저와 함께 이전 시간에 모두 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들도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이 쓰는, 엄청 단순하죠? 가장 많은 표를 가지면 당선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자기들이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는 말 위주로 나오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학기 때는 좀 더 약간 확대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좀 많이 만들었죠. 좀 더 성취 기준과 학습 내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는 줌으로 원격 수업 때 하는 게 더 뭔가 리터러시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데, 전 특수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줌으로 학생들 원격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아주 많진 않지만 그게 된다는 건 저희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도 많았고 저 혼자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줌으로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 와서 최대 학교 올 때 이런 것들 모두 진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 익숙해지도록요. 한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저는 소통에 관한 이렇게 한번 여기가 소통에 관한 거예요. 소통에 관한 학습 내용과 재구성해서 새롭게 추가로 붙일 내용들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다 영상 편집을 보시면은 편집에 좀 아무래도 교사가 한 티가 나요. 잘했죠. 근데 저는 편집 플랫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간 대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촬영도 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런 거 모두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되진 않았어요. 1학기 때 아까 제가 말한 카드뉴스 만들기를 했고 그런 이태적인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쭉 가면서 점점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겠죠.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줌으로 하는 인터뷰인데요. 지역 특수교육과 학생이랑 인터뷰를 미리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진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알고 주변 사람에 표현하게 먼저 자기네 꿈을 이루는 대학생이랑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대학생한테 궁금한 내용을 미리 사전에 학생과 수업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생한테 보내서 그 대학생은 또 특수교육 학생이라 이런 것을 저희 학생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어휘 수준으로 풀어서 답변을 준비해달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줌으로 학교 컴퓨터실에 만나서 이미 짜여진 인터뷰 각본이 있지만 사실 원래 인터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서로 준비된 질문을 주고받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학생들이 채팅으로나 직접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번 영상 봐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떤 거 자, 이게 제가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네.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말하면 돼요. 만들었고요. 궁금한 게 없어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학생들 모두 여기 나온 학생들은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럼 지금 유튜브 할 생각 학생들한테 여기 나온 질문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말해준 질문들입니다. 제가 유도는 했지만 직접 이렇게 워딩으로 만드는 건 학생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알겠어요. 그걸 바꿀게요. 대학생이죠. 대학생이에요. 혼자 사는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사는 그래요. 좋은 질문이야. 네, 솔직하게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른 직업을 현재 네, 이런 것도 학생이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소개할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기회가 주어지고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좀 고차원적인 그런 행동과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학교의 특수학교에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은 나오질 않아요. 잘. 왜냐면 그 학생들 대부분 뭐랄까요? 개인 정보를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학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 장소에 모두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리터러시 수업이 우선순위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수업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그 중도 중복 학생들에 적합한 내용으로 따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은 편집된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관한 수업은 나오지는 않았죠. 선생님 미리 말은 했지만 선생님이 잠깐만 민경 쌤 잠깐만요. 얘들아 수학이 중요하지 않았대. 네 번째 질문 얘들아 물어보세요. 대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학교 네, 이렇게 줌으로 보면서 직접 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즐겁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인터뷰 질문도 만들고 그걸 답을 받아 적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격려해주고인가요?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학생에게 문제를 묻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주변에 일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4개나 있는데 저희 학교 바로 앞에서 항상 버스를 타요. 한 100여 명, 50명 정도 항상 학교 시간마다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봉사활동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학교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조금 바로 옆에서 항상 버스를 타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어떤 학교인지도 모른다는 게 조금 불편해서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 많은 활동들 대부분 특수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활동들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사회 학생에게 문제를 묻는 이렇게 특히 역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약한 부분이거든요.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어려운 것들 한번 물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결혼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질문들이 학생들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지하철 2호선으로 쳐들어왔다고요? 아니 강제 그래? 아니야 뭐 지하철 요하나 어딜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영상에 많이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16. 그래서 네, 문제도 풀고 퀴즈 대처.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빨간색.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 모아서 아까 앞에 보였던 그런 질문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답을 달아줬습니다. 이 질문이 3가지였거든요. 이렇게 달아주었고 제가 아이들 대신해서 이렇게 아이들 선택도 하고 다른 영상에는 아이들이 직접 댓글도 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서 이 댓글이 얘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았다는 그런 댓글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가장 엄지 좋아요 표시를 남겨주었습니다.